네, 안녕하세요. 네. 어, 끝날 것 같더니 살아난 뉴진스 프로그램, 네, 3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그렇고요. 어, 한 주간, 그래도 저기 슬랙에 막 질문도 올리시고 그래서 오늘도 만선일 거라 기대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해제 빨리 누르는 사람 승리자예요. 네. 저 어,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잘 그럼요. 들리시나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그냥 얘기해. 그, 지금 저는 한강공원에 조깅하러 와가지고, 네. 그, 핸드폰 놔둘 만한 테이블이 없어서 좀 비디오를 끄고 참여하겠습니다. 한강이요? 그리고, 네, 집 근처에 바로 도보로 갈 수 있는 한강이 있어서 지금 잠깐 나와가지고, 근데 테이블 올려놓을 만한 데가 없네요. 그래서, 네. 저는 어, 연구실에서 선형대 수학 부교하고 있는데, 뭔가 그게 양이 은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급하게 보느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재밌는 내용인데, 재미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어, 네. 네. 그리고 오늘 거는 사실 양심이 없지만 공부를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저만 괜찮은 거 아니죠? 네. 또, 다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번 주 네, 서현대에서 영상을 따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어, 삼각부등식에 대한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중학교 수학 내용까지 검색해서 찾다가 네, 또 길을 잃어서 네, 잠시 거기서 멈추고 이번 주는 딱히 질문을 네, 만들어 오지 못했는데 네, 다른 분들께서 올려주신 내용 네, 잘 따라가면서 이번 시간 수화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토요일인데 전 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제 뉴진스에서 슬랙에서 올라왔던 질문 중 하나를 좀 열심히 스스로 답해보려고 노력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선형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저는 이제 군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선형대수를 안 보고 군론을 보다 보니까 사상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부족했었는데, 그냥 뭐 여기 X하고 Y가 있어가지고 사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X 더하기 Y를 한 애가 또 같으면은 된다 이런 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조금 피상적인 이해로만 머물러져 있었는데 선형대수에서 이제 선형 사상을 보다 보니까 그 굴론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연산에 대한 보존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공부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 네.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계시지 마시고. 저 방금 이제 발표 이제 얘기해 주신 그 연산에 대한 보존을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다시 한번 얘기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다 보면 어째서 연산이 되는지, 연산에 대한 보존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먼저 설명을 약간은 그럼 천천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제 언어로는 이제 규칙,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은 명령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집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사상이란 자체가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X라는 집합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Y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그것에 사상시킨 Y라는 집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X가 여기 있고 Y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화살표 이렇게 옮겨주는 거를 사상이라고 하는데 왜 규칙이나 명령문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음, X라는 거에는 우리 지금 참가하고 계신 7분이 있다고 치고 저희가 회식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메뉴가 뭐 8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메뉴를 고르자라는 명령문이 있으면 이 7명이 음식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잘 고를 수 있겠죠. 그 겹치지 않게 고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함수처럼 이제 F라고 표기가 되고 그거를 이제 사상한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끔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명령문, 규칙문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까지 이제 사상에 대한 얘기였고 그렇다면 선형 사상을 하면서 어떻게 군론에 대한 그 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산을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이해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선형 사상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어, 제가 혹시 이거를 쓸 수가 있나요? 네. 그래 달라고 말을 하려다 말려다 지금 고민하던 참, 네. 네. 제 마음을 어떻게 근데 하시죠? 제가 네. 애플 펜슬을 충전을 못 시켜가지고 혹시 써주실 선형 사상 그 선형 사상에 대해서 써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앱, 되었을까요? 부르는 대로 혹시 써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예, 충전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충전하시는 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그 선형 사상에서 근데 잠깐만요. 이거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말하실 분 안 계시죠? 나 저 까먹었는데 못했다 하시면 이따가 이거 끝나고 얼른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 그 서론도 없네요. 야, 대단하시네. 네 갑자기 질문을 아니, 부탁드려요. 아닙니다. 좋아서 그런 네, 거예요. 좋아서. 예. 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사상 F는 X로부터 Y로의 선형 사상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이제 표시할 텐데 박진섭 선생님께서 이제 1번 하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네, 그 질문, 잠시만요. 다른 네, 질문이 있는 분께서는 지금 뭐 꼭 여기에 다 집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저쪽 그 화이트보드에 가서 써놓고 오셔도 됩니다. 예.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쓰겠습니다. 네. FX1 1이 X1이요? 언더바원인가요? 네, 아래 그냥 작게 I라고 표시해 주셔도 돼요. 그 아래 첨자로. 네. 저 애플 펜슬 좀 충전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쓰겠습니다. 그럼 지워야지. 제 건 좋은 펜이 아니라 글씨가 예쁘게. 장인이 아니라 도구를 탓합니다. 네. 네, 어디로 적어주시면 될까요?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군요.
지금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네, 뉴진스 타이틀 보이시나요? 네, 타이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아래에 적어주시면 제가 네. 1은 적었어요. 1. 어? 어, 잘 모르겠네요. 지금, 그러면 제가 잠깐 네. 땡겨 올 테니까 다른 뭐 쓰시던 분 잠깐만 멈추시고 네. 중지하시고 아, 네네, 네. 봤습니다. 네. 네네. 아, 제가 뭐 쓰고 있었는지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자, 내가 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궁금하면은 중간에 질문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질문에 흥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그냥 딴 거 지금 하다가 내 거 질문으로 끌어오셔도 되고 이게 뭐지 싶으면은 보다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유 선생님 잘 보이세요? 네,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음, 조건이 만족을 해야 이제 사상 F가 X로부터 Y로의 선형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집합 X는 지금 아무 정의가 없으니까 뭐 사과, 배 막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예시로 들었던 건 집합 X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합 아, Y를 이제 음식으로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또 명제 이해할 때도 그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피자는 치즈로 만든 음식이다 라는 이제 명제,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1과 2가 이렇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1번 문장에는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2번 문장은 C 곱하기 fxi라고 써 있어가지고 보면 곱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림을 살짝 하나만 더 그려야겠네요. 사족을 드리면 이번에 네, 이제 C는 X, fxy와 아, C의 F, C가 네, 한 번 더 네네네, 들어왔어서 맞네요. 제가 마구 쓰다가 잘못 썼습니다. 이걸 지워야 됩니다. 또 C를 먼저 써.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굴론에서 보면은 이제 X하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막 보여줘요. 이게 연산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Y로 갔을 때 X 더하기 Y랑 XJ를 그냥 이제 각각 사상한 것끼리 더한 거랑 X에서 이미 더해놓고 Y 가가지고 이제 걔를 사상시킨 거랑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매핑이고 프로젝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어, 완전 이해를 못하고 어,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냥 읽은 그런 느낌. 만약에 제대로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심상이 생기고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되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맞아 그랬었지라고 하는 이제 채널지기님의 표현대로 따르면 이제 클릭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클릭은 되지 않고 그냥 글자를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되면 되나 보다 정도였는데 선형 사상을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 이런 사상을 왜 시키는 걸까라는 거에 조금 많이 궁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클릭이 잘 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먼저 구조가 보존이 되는 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도 행렬이라는 그런 대수식에서 벡터 공간이라는 그 그래프랑 이게 그 구조가 보존이 되니까 그 이미지들이 다른 곳에서도 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도 표현이 되는구나를 지금 계속 선양대수에서 조금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지금 X라는 집합에서 덧셈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XI도 있고 XJ도 있고 세 네네. 번째 줄에 XI 더하기 XJ라는 그런 덧셈이라는 게 얘네들을 지금 만족하고 있는 집합인데 Y라는 어떠한 무언가를 모를 공간에서도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덧셈이 만족이 되네. 그렇다면 X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토대로 Y가 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Y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유추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Y가 조금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공간이라면 그건 X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행렬식을 보면은 솔직히 괄호에다가 연산이라는 성질을 다 때려박아 놓고 그 사실 행렬식 보면은 곱셈, 덧셈 안 쓰잖아요. 그 다 계산하고 나서 심지어 그 다 프로덕트 한 것도 이제 그냥 연산은 다 해가지고 숫자 띡 하나 남겨주는 건데 어 그렇게 놔두면은 나한테는 모르겠는데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그 벡터들을 표현해 버리면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는구나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이제 사람인 이상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인공지능은 그냥 행렬식만 던져주면 뭐 알아서 연산을 하겠지만 같은 이유로 Y가 잘 모르겠는데 X는 이런 게 만족이 되고 그리고 이 X랑 Y를 연결시켜 주는 게 그러면은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구조들을 제일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더하기랑 곱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는 덧셈에 대해서 이 합이 여기서 같았는데 그걸 따로따로 더한 애랑 X에서 더해서 갖고 온 애랑 Y에서 그냥 음, 각각 더해가지고 만든 애랑 똑같다라면은 이거는 덧셈에 대해서는 얘네 이런 성질이 보존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굴론에서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사상이 된대. 이게 매핑이래.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선형 사상의 그런 이제 뉴진스를 들으면서
뭘 하고자 하는지, 그 선영대수의 욕망을 조금 결부시켜 생각해서 보니까 이제 이 사상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겠다. 그리고 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라는 생각도 저로서는 이제 물론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공부하면서 이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인간이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덧셈이랑 곱셈이 만족하면 이제 수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숫자로 표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남윤 네, 선생님 질문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어요. 저 첫 굴론의 번째, 네,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아니, 아니, 제가 네, 네, 질문을 기억하고 일단 있어요. 듣고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가지고요. 네. 예, 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윤 선생님. 질문은 어떻게 이제 군론 공부와 이제 지금 하고 계셨던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뭐 아까 선형 사상에 그 대해서 성경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클릭이 됐냐 이런 것을 좀 네,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을. 연산구조가 왜 보존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는 그냥 군론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선형 사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연산이 보존되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여서 네 지금 네, 근데 맞습니다. 정확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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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얻으셨나요? 정확하게. 예, 네, 저도 지금 뭐라고 할까 그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거를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좀 더 수학적으로 와닿게 너무 표현을 예시들도 가져와서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또 약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뭐 대답이 없었던 이유는 저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약간 음, 감상하는 느낌으로 듣고 있어서 굉장히 잘 듣고 있었고 전에 공부했던 것들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좋았는데 다른 분들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저는 그걸 이제 저도 이제 클릭 당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이게 설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나와서 저도 딱히 어, 안 말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거 질문을 좀 하고 이제 다음 질문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군이 원소들이 있고 그 원소들의 연산 관계를 통해서 군이라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구조를 옮겨주는 게 선형사상이다. 그런 말씀이 근데 맥락인 거죠. 사상인데 지금 이제 선형대수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선형 사상을 공부했고 아마 본론에서는 선형 사상이라고는 안 배웠었고 그냥 사상을 먼저 접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왜 선형대수를 하다가 조금 더 이해가 갔냐면 첫 번째로는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어, 들었었고 그리고 스스로도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굴루는 그 그리는 게 뭐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미지로 그릴 수 있지만 이거 뭔데 어디다 써먹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선형대수는 사실 물론 제가 막 그거를 엄청 응용 학문에서 사용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벡터 공간에서 벡터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제가 실제로 이 행렬식이 지금 이 벡터에서 이렇게 더해지고 곱해지고가 보이는구나. 여가지고 더 선형 사상을 사상 분론에서의 사상보다는 선형대수에서의 선형 사상을 더 이해하기가 쉬웠다.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네, 그 군을 직문서에서 군을 다루고 그다음에 선형대사가 나왔는데 네, 왜 꼭 저래야 돼?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보통 선형대수 음, 책에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안 되니까. 물론 보통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네, 본 게 몇 번 안 그렇죠. 돼서.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듣고 이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조금 음, 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 또 올려주신 분 계셨네요. 김도환 선생님 어디 혹시 적으셨다면은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저 그 1601 그 있는 행렬 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길 가서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어,
네. 어디? 폰이라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 어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찾겠습니다. 되나요? 예, 잘 됩니다. 아, 폰으로 적으신 거예요? 그, 네. 네, 잘 보입니다.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행렬 그 내적 행렬로 이렇게 A, B, C, D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다중 선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계산을 했을 때 납득이 되는데 그 그리고 1001이 우리가 아는 1001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걸로 새로운 길이랑 각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각각은 솔직히 뭔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좀 와닿지 않는 면이 있어서 혹시 좀 해결하신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아는 1001이 뭐예요? 그 저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던 그 10이랑 01은 수직이고 10은 길이가 1이고 01도 길이가 1이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 제가 그럼 조금만, 어, 제가 이야기하다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금방 바닥날 것 같아서. 그, 우리가 아는 1001에는 이미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 아닌가요? 얘는 1, 아, 얘는 0, 얘도 0, 얘는 네. 1이 들어가 있는 상태. 네네. 왜냐면은 보면 내적이 0이면 수직이잖아요. 네. 이게 0이면 무조건 이것도 0이 될 테고, 왜냐면 바꿔도 값이 같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네. 이게 아마 두 개가 같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0101로. 그래서 아, 네, 잘못 썼네요. 예, 이거의 1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의 길이를 1, 이거의 길이를 1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아, 네, 저도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와닿지 않는 게, 네, 그, 제가 이거는 괜찮았던 것 같고, 사실, 1, 그러니까, 이게 대칭행렬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3, 1, 1, 3 이런 식으로 주면은, 내적이 된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다르게 나오는 게 맞나? 아,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1001이면 이 결과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다가 그냥 해결돼 버렸는데요. 아니, 그, 여기, 값을 주는 거랑 계산하는 거랑 다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보셨죠? 적기만 해도 해결되니까 빨리 적어주세요. 네. 다른 분은 혹시 그 이게 질문 있는? 어제 예, 잠깐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그, 선형 변환이라, 아니, 그 선형 변환이랑 그 내적 행렬이랑 약간 다른 경향이 있거든요. 인력 영일이 우리가 아는 인력 영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선형 변환으로 인해서 기저가 바뀌는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한 건데, 제가 아까 이해하기로는 1001이라고 하면 보통 길이가 두 개가 똑같이 1이고 두 개는 내적값이 0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예 여기다 값을 부여해가지고 애초에 시작한 거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네, 어떤 그건 한번 각도랑 길이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아, 뭐, 게 아닐까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각도랑 그렇습니다. 길이가 네. 또 다음 뭐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노트를 봤는데 여기 잘 모르겠더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내가 오늘 여기저기 헤매다가 막혔다. 이런 부분도 괜찮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슬랙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 질문을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슬랙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일단 제 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빼고, 어, 일단 무단 복사, 한성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면서 다른 분이 올리신 질문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거 원래 12시 반까지인데, 이거 뭐 이렇게 뭐 딱히 흥미 가는 게 없다 하면 일찍 끝내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올려주셨으니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어떨 거죠? 네, 처음 올려주신 부분은 대칭 행렬의 고유 벡터는 항상 직교한다. 요거 잠깐 보시고 그 대칭 행렬의 고유 벡터라는 게 이 장축 단축 그거 얘기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언제나 직교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약간 알gebra 하면 보여줘요. 이거는 그 내적 이용해서 네. 하면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증명이 됩니다. 그 어제 재밌는 이거에 관련돼서 재밌는 그 직관 그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적을 1령0일로 주지 않으면은 이제 축이 변하니까 그 원점에서 거리가 같은 이건 그냥 그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R2의 표준 내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원점에서 거리가 같은 데를 그어도 이렇게 장축 단축을 가진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원이냐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나요? 피했을 때 예, 이것은 원이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재미없으면 하지 말고. 예. 저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예, 예, 질문이 뭐였냐면 정확히 어, 내적 공간을 변하기 전에 우리가 내적 공간을 변한 그 공간을 봤을 때 원 자체가 원을 내적 공간을 변형시켜서 본 우리가 그 내적 공간을 봤을 때 그 원은 타원일 텐데 그러면 그 내적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원을 봤을 때는 원일까 타원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적을 진짜 바꿔서 이렇게 변환됐는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서 이걸 원 위에 점들을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 자체는 변한 게 아니고 내적이 변한 건 거죠. 그럼 그거부터 그렇죠. 헷갈려요. 크기랑
크기랑 각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크기랑 각도를 다르게 줄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얘처럼.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원이니까 아니 그게 그 저는 저기 공간에서 보면은 타원처럼 보이는 것도 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의 정의가 아닌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뭐 대충 이랬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네, 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어떤 2차원에서 거리를 정의할 때 뭐 저희가 공간에 대해 잘 배운 적은 없지만 x, y축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x랑 y축이 어쨌든 저 비포에서 애프터로 가면서 그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타원도 결국 그 공간을 상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인 거죠. 그렇게 어, 봐도 되나? 같은 그러니까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러면 원이 되지 않을까요? 맞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 고유 벡터도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있는 거죠. 그, 근데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고유 벡터 크기가 같나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데 거기서는 애당초 크기를 보는 눈금이 다르니까 저것도 크기가 같다고 측정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포에서 애프터로 갈 때 보면은 x축이 예를 들어 뭐 타원이 됐으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세상은 x축의 단위가 애당초 3인 거죠. 기본 단위가. 그리고 y축이 애당초 뭐 단위가 2,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그렇게 보면은 거리가 같다라고 볼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비포라고 하는 저 공간은 각각의 유닛이 1이었다면 네. 애프터는 뭐 3, 2인 거죠. 그러면은 거리가 같다가 거리의 단위가 애당초 다르니까 그렇게 원의 정의는 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사람들도 다 약간 그렇게 보지 2는 않을까요? 3인 세상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모두가 다 오른쪽으로 늘려보고. 뭐. 아, 저 약간 동의할 수 없는데요. 아, 저번에 영상 봤는데, 잘 낚은 것 그 같습니다. 이기 때 봤을 때, 숫자는 우리가 아는 숫자가 맞다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조미아 선생님이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길이랑 각도 그 숫자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게 맞냐 하셨는데,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가, 1001 뭐 이런 식으로 지켜가지고, 이게 길이가 3이고,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길이가 다른 게 아닐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수가 있는 거랑 수가 어떤 크기를 들고 있는 거는 다른 거죠. 어, 저는 뭔가 수는 수 그 자체로 뭔가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10과 01의 크기를 새로 정의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 그러니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세상에서 원은 저거다. 물론 뭐 크기가 아, 이렇게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것도 원일까요? 라고 하면 원은 맞을 것 같고 저 세상에서. 그럼 새롭게 원을 정의하시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제 그 소위 뭐 기저라는 말을 쉽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위가 다르니까 저기서는 그 거리가 같은 집합이 저기라 저 타원도 원인 거고 다만 이제 비포와 애프터에 있는 원은 그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건 같지만 그니까 그 정의는 이제 만족하지만 뭐 소위 말하는 크기나 이런 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크기랑 거리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좀 네, 네, 그냥 숫자의 크기와 거리는 다르지 않나. 네,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그 벡터가 들고 있는 값인 거고, 벡터 헷갈리네. 아니, 저도 말하면서 좀 아직 좀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네, 네. 원의 정의까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 제 느낌상 원을 원의 정의를 따르면 저런 모양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모두가 원으로 인식할 건가는 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기 1번에 대해서 또, 이 대칭, 대칭 행렬, 대칭 행렬의 고유 벡터. 저 잠깐 네. 끼어들어도 될까요? 그럼. 네, 그 아까 이제 원이냐 이제 타원이냐 이 기저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방금 전에. 네네. 네, 그거를 뭔가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변환을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이것도 사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선형 변환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기저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만약 R2였다면은 R2에서 또 다른 어떠한 행렬을 줘가지고 지금 바꾼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1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해도 될까요? 일단은 이거 먼저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그래 되지 1차, 그렇게 될 것 같죠. 예. 네, 만약에 그럼 이걸 R1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N이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저가 1, 0, 0, 1인 것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곱하기 2라는 이제 사상을 줄 거예요. 얘네들은 다 2로 옮겨줘. 아까 이제 조건문이나 이제 이런 걸 얘기를 그러니까 명령문 이렇게 2로 옮겨 이런 얘기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옮겨주는 거죠. 이제 전부를. 그러면 2, 4, 6, 8 이렇게 쭉쭉쭉 될 건데 그럼 이 n이라는 y라는 이 새로운 집합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선형 아까 이제 기저 벡터가 달라진 세계와 똑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면요. 그럼 얘네들한테는 사실 2, 4, 6, 8의 지금 초록색으로 표기된 1, 2, 3, 4로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한테 1, 2, 3, 4가 쟤네한테 2, 4, 6, 8일 텐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라 짝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원이 아니라 타원이지라고 얘기할 텐데 EN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1, 2, 3, 4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세계에서라면 짝수는 자연수이지 않을까 만약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적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만약에 아까 그 문장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한다면 어, 그 타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텐데 그렇게 기저가 바뀐 곳에서는 그 타원을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김도하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남윤현 선생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예시가 떠올랐고 이런 거는 어떤가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 사실 네. 저도 방금 이제 선생님 성함을 지금 승화라고만 적혀 있어서 좀 제가 정확하게 풀네임 모르지만 말씀드리면 그거랑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이제 1차원과 다르게 2차원이잖아요. 2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서 또 뭔가 원이라는 도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 그렇게까지 해도 이게 계속 이러한 그런 뭐라 할까요 사상과 뭐 선형 변환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다 끌고 가도 문제가 없나에 대해서 저도 좀 확신이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1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2차원이라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얘네끼리 더하고 빼고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또
뭐 사실 원도 더하고 빼고의 과정이긴 하죠. 뭐 제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원의 방정식이. 근데 그래도 되나?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고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화 선생님이라고 우선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1, 2, 3, 4 질문들이 다 비범해가지고 채팅창에 나는 이거를 먼저 하고 싶다를 1, 2, 3, 4 번호로 좀 남겨주시면 예, 제일 먼저 나온 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2, 3, 4 중에 난 이거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한번 지금 보시고 1번은 얘기했는데 그래도 1번 해야 될 것 같으면 1번 써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강성훈 선생님께 감사를. 아니면은 제일 모르겠는 걸 올리셔도 돼요. 나는 이거 제일 모르. 음, 어, 어. 네. 2번. 네. 2번 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 예, 올라오면 그 사실 다음 게 보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게 저는 사실 전공이 문과생도 아니지만 이 부분이 항상 싫었습니다. 네? 그 계산할 좋은데요? 때도 네, 말씀해 주세요. 항상 어디가 나오거든요. 싫은지. 그냥 왜 이걸 맨날 하거든요. 특히 저 이제 전공이 물리학이니까 물리학에서 하는 수많은 게 무조건 행렬로 나오고요. 거기서 이걸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요즘 더 수업 듣느라 양자역학 듣는데 양자역학에도 맨날 행렬 푸는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에 이걸로 그 QDQ 인버스로 뭘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결국은 양자역학에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양자역학 얘기해서 저 이제 아닙니다. 물리학과 예. 수업을 듣다 보면 양자역학에서 하는 짓이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뭔가를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뉴턴 방정식이라고 하는 F는 MA가 아니라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그 계산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연산자가 해밀토니안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걔가 행렬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양자역학을 이제 아는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양자역학은 사실 선형대수랑 행렬이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렬 계산밖에 안 해요. 하루 종일 수업 동안 행렬 계산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은 저기서 나오는 어 뭐라고 할까요? 저런 어 그 고육감 문제라던가 혹은 행렬의 대칭성이라던가 저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실제 물리 세상에서는 어떠한 시미터리를 찾는다거나 대칭성을 찾는다거나 물리 현상들을 이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수학이라는 추상 공간이지만 이제 물리는 사실 수학을 도구로 이용해서 현실에서 자연 현상을 해석하려는 노력이니까. 근데 거기서 항상 이제 저 QDQ라는 꼴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선 왜 꼭 저 디터미니스틱 D라는 값이 뭐 늘리는 거다 스케일을 바꾸고 회전을 스케일을 늘리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회전하고 늘린 다음에 회전한다잖아요. 다시 반대 세상으로 회전시킨다. 이게 좀 그냥 저런 순서로 해야만 하나? 약간 좀 그리고 D라는 값은 대각성분이라고 해서 뭐 고유 벡터 내용도 나오는데
아, 아무튼 좀 저걸 꼭 우선 QD의 인버스 꼴로 표현을 했어야 됐나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제 좀 짜증남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정확하게 말해서 QDQ 인버스로 만들어서 뭘 하는? 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는 사실은 어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저 고유값. 사실 정확히는 여기서 수학에서 나온 거는 어 디터미니스틱 저 뒤에 있는 그 대각 성분들의 값을 찾는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적에 할당하는 행렬이 뭐 3, 1, 1, 3이 있으면 이거를 뭐 Q, D, Q 인버스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를 찾으면 그 방정식으로 풀어서 찾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선은 저 D 값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네네. 저거를 사실 행렬로 안 하고 행렬 사실 연립 방정식이잖아요. 저기 X, Y 붙어 있으면 네. 이제 저 D 값이 물리적으로 그 의미가 그 자연 현상을 기술할 때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그나마 첫 번째로 이해한 거는 우리는 고유값을 찾고 싶어 한다. 근데 고유값을 찾는 가장 쉬운 계산 방법이 QD, Q 인버스 꼴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고유값을 찾으면 뭘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배우는 예시를 정확하게 바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런 그 고유값이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양자역학 세계나 이런 데서는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의 에너지나 어떤 뭐 회전이라던가 이런 걸 설명하는 값이 됩니다. 어, 그 예를 들어 뭐 D가 오면은 그러니까 D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 어떤 데는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뭐 플러스를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마이너스 1은 왼쪽으로 회전한다. 이런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물리는 뭔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걔를 뭐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행렬로 해서 D값을 구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데 왼쪽으로 회전하는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고유값들이. 그래서 고유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고유값을 찾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걔를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도 돌아가면 걔를 고유값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QD, Q 인버스 꼴로 행렬을 계산하는 건가라는 게 이제 그냥 저 안의 결론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꼭 QD, Q 인버스 꼴로만 나타냈어야만 하나 뭐 이런 게 이제 제 두 번째 불편함이지 않을까. 그런 꼴 때문에 뭔가 불, 뭐야, 불편해지나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이유는 꼭 Q와 Q 인버스로 이렇게 됐어야 되나? 저 방법밖에 없나? 막 약간 좀 이런 그리고 저게 가장 빠른가? 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3, 4, 1, 2, 3, 4 또 있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딴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좀 어이없는데 그냥 구강할까요? 그것도 괜찮으세요? 일단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떠신지. 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것도 괜찮은데 말씀들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수준 이상에 이르는 그 산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겠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기 되게 어려운 거. 아, 그 전 것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공부를 진도를 못 나가서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거 질문할 거 없으세요? 만약에 뭐, 나 여기 했는데 이거 모르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남윤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잠깐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응용 쪽에서는 디컴포지션을 많이 해서 솔루션을 많이 구하긴 하거든요. 이유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디컴포지션 하는 게 더 빨리 컴퓨테이셔널 속도도 빠르고 해서 디컴포지션을 많이 해요. 많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예. 아이겐밸류 자체는 응용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긴 해요. 음. 제가 아는 분야 중에 하나는 그 그래프에서 그게 뭐라 해야 되지? 그 그래프 스플릿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파티션 하는 경우. 그래프 파티션 할 때도 아이겐밸류를 많이 씁니다. 뭐 그래프 라플라시안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아이겐밸류 두 번째로 큰 아이겐밸류로 잘라서 그래프 나누는 경우. 그쵸. 아, 예, 저도. 네, 그 스페이스 자체를 그렇게 나눠. 그냥 그 근데 왜 QDQ 인버스 근데 QDQ 인버스로 나누지 않나요, 보통? QR 디컴포지션을 많이 나누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 예, 뭐 그렇게도 나는데 약간 여기서는 그리고 약간 저 어감이 저에게는 회전, 좌표축 늘리기, 다시 회전이잖아요. 이게 뭔가 회전했다 또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만 좌표축 늘리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예. 어, 뭐 같은 일 두 번 하는 것 같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근데 그것마저도 그냥 그 선형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회전해서 네. 거기서 좌표축 늘리는 게 훨씬 또 이해하기 쉽거나 간단하고 그 다음에 돌리는 게 더 그게 두 번 일 같지만 더 명확하거나 그런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음, 들긴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근데 약간 제가 시메트릭 예, 확률이 많이 있지가 않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시메트릭이 아니라서 저는 약간 그쪽이 그래서 뭐냐 그 GPU 컴퓨팅 할 때도 QR 디컴포지션 많이 사용하긴 하거든요. 그게 컴퓨팅이 더 빠르니까. 아무튼 뭐. 저는 그거를 그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 공간에서 많이들 사실은 하셨는데 디컴포지션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좀 그냥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디컴포지션은 매트릭스를 곱하기로 나누는 거예요. 쉽게 말해 소인수분해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곱하기를 간단한 예시를 예.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디컴포지션. 이렇게 지금 쓰신 대로 QDQ 인버스로 디컴포지션을 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 과정이 그 매, 디컴포지션인 거예요? 행렬곱으로 이걸 쪼개는 거예요? 네네. 아, 이게 이제 시메트릭이니까 QDQ 인버스로 이제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메트릭은 뭐냐 그 아이겐벡터 자체가 직교잖아요. 그러니까 Q 인버스가 Q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니까 Q랑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와갖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Q 인버스가 Q가 되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구할 때 예를 들어 3113에 XY를 곱했을 때 어떤 값을 구하고 싶어서 어떤 값이 나오는 XY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걸 그대로 인버스를 취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3113이요? 문제가 간단해져요. QDQ 인버스를 취해요. 제가 어떻게 잠시만요. 제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제가 지금 아이패드가 아니라서 제가 쓸까요? 혹시 네, 선생님 3113에 XY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 응용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equal to 이퀄 쓰시고 AB 이렇게 쓰시면 네. 우리는 XY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보통. 네. 아니 그냥 그 벡터로 AB 한번 써주시니까 XY처럼 컬럼 벡터로. 아, 칼럼으로요? 네, 맞아요. 그래서 XY를 찾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3113을 역행렬 시켜갖고 AB에 곱해주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3113이 되게 큰 행렬이에요. 만약 n by n 매트릭스라 네. C자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역행렬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디컴포지션을 해요. QDQ 인버스 같이. 근데 이거는 시메트릭이니까 Q 인버스랑 Q랑 같다가 나오죠. 직교하니까. 아, 얘를 QDQ 인버스로 만든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걸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Q랑 Q 인버스랑 같아요, 보통은. 아니, 보통이 아니라 그 Q랑 Q 인버스랑 시메트릭 행렬에서는 같게 나와요. 이 두 개가요? 왜냐하면 직교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인버스를 취한다는 말은 양옆에 D 인버스에 Q를 곱한다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요? 네. 네네네.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Q는 직교하니까 아이덴티티가 나와서 아, 얘가 죽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D랑 D 인버스가 죽고 그러니까 XY를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Q는 알고 아, D 인버스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니까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역수거든요. 그냥 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빵인 뭔가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조금 알 것 같은데 다음에 좀 더 질문. 컴포지션이 저한테는 그런 의미예요. 약간 이제 솔루션을 구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비슷한 설명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아, 그리고 제 질문을 감사하게도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제 질문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도식화를 좀 시켜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네, 자기 복제를 해서 갖고 있어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제 질문은 이건데요. 네, 이거를 제가 도식화, 잠시, 제가 잘못 말한 게 한 게 있어요. 예. 직교 벡터에서 Q랑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온 게 Q 아, 그렇죠. 트랜스포즈랑 죄송합니다. Q 인버스가 Q 트랜스포즈였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나 보다 했는데, 이게 같다는 네. 얘기가 아니고, 이거에, Q 이게 된다는, 트랜스포즈가 Q 인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 시메트릭 행렬일 때 이 뜻이 사실 옵토고널 행렬인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행렬은 다 옵토고널한가요? 제가 정리를 잘 몰라가지고. 시메트릭 행렬에 고유 벡터가 올소고날 하죠. 음,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네네. 시메트릭 행렬의 고유 벡터들은 올소고날 합니다. 고유 벡터가 옵토고널 하자는 게 이건가요? 그 고유 이게 벡터들을 모아놓은, 네, 행렬이. 그게 이제 오서고날 아,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뭐라 할까 선형사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는 거죠. 뭐 다 수직이고 얘네끼리 뭐 선형사상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X, Y, Z 공간에서 뭔가 그 공간이 수직이고 또 그 각 요소들이 뭐랄까요? 그 뭐랄까요? 그 X, Y, Z라는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들의 개수들이 서로 그 상관이 없이 독립적이고 뭐 이런 저희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성립하는 좀 편안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맞아요. 것들이 되는 거라서 항상 채널지기님이 얘기하시는 그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만들려는 좋은 겉모술수입니다. 공간. 네. 의미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제가 오늘 더 아시면은 정리를 해봐야겠다. 제가 이거 좀 더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아니, 저도 몰라요. 저도 어? 모르는데, 어, 예. 네. 그 예시를 좀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네. 제가 모르니까 예시를 들고 올 수 없었고, 제가 그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 잠시,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렬이 옵소고날 하다는 것도 거기 행렬의 칼럼 벡터들이 옵소고날 하다는 뜻인지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효율이 옥소고난을 하다는 거는 그 콜론 옥소고날 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고유값이 옥소고날 한 거랑 이거랑 연결시키니까 지금 너무 헷갈리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도 또 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시메트릭 행렬일 때는 이렇게 되고, 황 선생님이 써주신 거는 이거니까요. 결국에는 Q 트랜스포즈가 Q 인버스랑 지금 잡다하는 게 가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약간 시메트릭 행렬일 때 이게 성립을 하는 게 무슨 정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애초에 네. 예, 이게 시메트릭 행렬인 직접 건 한번 맞죠? 해보죠. 아, 네. 네. 직접 계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정말 오랜만에. 너무 정리인 감사합니다. 것 같아서 제가 아니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네. 아니 그게 아니면 계산을 제가 하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것을 해요. 예. 음주 계산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할 테니까 뭘 계산하라고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뭘 네네네.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고. 혹시 먼저 시메트릭 행렬 아무거나 한번 잡아보시고, 예, 3113이 제일 쉬우니까 3113으로 하셔도. 예. 이거 시메트릭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쵸. 아주 이렇게 돼 대충 있으니까 시메트릭이잖아요. 예, 그쵸. 예, 네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거에 먼저 고유 값을 먼저, 아이겐밸류를 먼저 찾아보시면, 3113의 아이겐밸류요? 네네. 그 3113의 이게 아이겐밸류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그쵸. 해서 예, 맞습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와, 네. 얘가 이제
그쵸. 예. 핸드폰으로 되게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저 노트라서요. 네, 그러면 그 2랑 4일 겁니다. 람다 값이. 네. 네. 이제 고유 벡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람다가 2일 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고유 벡터고, 네. 그리고 4더면 이거 너무 계산인데 괜찮은데요? 네, 네. 아, 저거 화면이 움직여. 그러면 1, 1. 이거 두 개가 고유 벡터입니다. 그럼 Q라는 이거 원래 솔직히 그거 해야 되거든요. 아, 뭐라 그러지? 노멀 벡터로 노멀리지. 만들어 네, 노멀라이즈를 노멀라이징. 해야 되거든요. 해주면 스퀘어 루트 후에 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Q를 쓰시면 돼요. 아, 이렇게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럼 그거의 트랜스포즈가 Q, 그거의 트랜스포즈가 Q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인버스가 Q의 트랜스포즈와 같아요. 어, 트랜스포즈면 마이너스 똑같네요. 그대로 될, 네, 그대로.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약간 증명식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잠시만요. 이렇게 아니지. 내적으로 가니까 B 트랜스포즈인가?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B1, B2, BN 트랜스포즈고 B1, B2, BN 이렇게 해서 B1 트랜스포즈 B에 B 트랜스포즈 B2, B 트랜스포즈 BN, B2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여기에서는 어차피 B1과 B2는 B1은 그 뭐지? 직교하니까 그 올소고날 올소노멀이라 그러나요? 올소노멀이니까 여긴 다 1로 가고 B1과 B2는 수직이니까 이건 다 제로로 가서 단위 행렬이 돼. 네, 네,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는 다 1이고 예, 네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내가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거였어. 김다하세요 어떠세요? 저 사실 조금 놓쳐가지고 이거를 왜 했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 직교 벡터들을 모아서 행렬로 만들잖아요. 직교 아, 벡터들을 네네. 모아서 행렬로 만들었을 때 네. Q 트랜스포즈 타임스 Q가 아이덴티티가 떠요. 이 네. 이유가 뭐냐면 Q 트랜스포즈들을 다 모아놓은 행렬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B1 트랜스포즈에 B2 아,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Q라는 행렬을 제가
뭐 A1, A11, A12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네. 이거를 컬럼 벡터로 썼을 때 이렇게 컬럼 벡터로 쓰면 B1, B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이게 되고, 예.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단위 행렬이 뜬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위에 B1, B2 얘네들이 다 직교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일까요? 네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항상 해봐야겠었는데. 어, 그 좀 고통스러운데 한번 손으로 해보는 게 저도 좋았던 것 같고 요즘은 저는 귀찮으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써줍니다. 이 아, 정도는. 그거 보고 내가 잘했나 체크해봅니다. 예. 계산하기 울프렘 싫어서. 알파. 네. 아니, 그 친구도 있죠. 네, 저는 울프렘 알파 어느새, 팬. 어느새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어. 똑똑한 친구. 저보다 맞아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럼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알 듯 말 듯한데 써보면 알 것 같아요. 써보려고. 일단 써보고 제가 또 질문을. 제가 올렸던 질문은 여기 어디 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8강에 나왔던 그 8강에 나왔던 대상들을 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싶었는데요. 뭐, 제 질문은 뭐였지? 없어졌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마인드맵처럼 그려보면 어떨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네. 뭘 구하면 어떻게 나오고, 뭘 구하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근데 제가 일단 한 가지 이제 오늘 하면서 알게 된, 그러니까 확인한 사실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내적 행렬이 있고, 내적 행렬은 항상 대칭인 거죠. 대칭 네, 행렬이고, 얘를 분해하면 QDQ 인버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나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QDQ 인버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유치랑 우유 벡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내적 행렬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내적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거요. A, B, 뭐 BC, BC인가요? CD에 아, 이 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 저게 어, 1001. 예. 그럼 항상 대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그럼 1, 2, 3, 4번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DET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혹시 어떤 맥락으로 이 물으시나요? 그림에서 그러면 DET가 어디서 등장하나요? 저기 고유치 구하는 계산할 때 행렬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계산해 주실 때도 뭐 어떤 값에 마이너스 란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걔를 여기서 DET가 0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거죠. 그쵸 고유 벡터는 왜냐면 네. 근데 저도 지금 갑자기 그 질문을 하셔서 내적 행렬을 만약에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잡으면 무슨 내적이 될까? 구해봐. 뭔가 특징이 있을까요? 왜냐면 구해봐야 되니까. 이거의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니까 예. 예, 람다의 람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 2가 돼서 무슨 이것도 어떻게 보면 0, 2에 뭔가가 있겠죠. Q랑 Q 트랜스포즈가. 네. 지금 여기 0, 2가 근데 고유치인 거죠?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0인데 네. 그럼 이거에 대한 내적 행렬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갑자기 0, 그런 2가 생각이 듭니다. 고유치인 거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고유 벡터는 고유벡터는 0, 볼까요? 2. 1, 1, 0이면 1, 1, 1, 1이니까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2면 1, 1이 되겠네요. 아까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똑같, 루트 2분의 1. 네. 이거 마이너스 1. 네. 그럼 여기 네. 이거 맞아요. 여기는 여기 뭐가 0이요. 가죠? 아, 0, 참 0이죠? 예, 예. 이 가운데에 있는 D는 얘는 항상 이쪽은 다 0인 거죠? 그쵸? 대각선 제외하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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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시메트리. 네, 네. 근데 이 행렬이 아까 구한 거랑 똑같네요. 네, 맞아요. 어, 이게 지금 근데 아까 궁금한 말씀하신 거는 트랜스포즈랑 이게 같은 그거잖아요. 네. 지금 박진수 선생님은 디터미넌트가 제로라는 게 여기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제로인 거에 대해서 네, 그죠? 이거요. 네. 네.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저도 이, 갑자기 그냥 궁금해졌어요. 얘가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얘가 얘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적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그게 뭘 뜻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근데 한 쉽게 가지 말하면, 내적 네, 행렬이 만약에 이렇게 져 있으면, 네, 저번에 무슨 해석이 있었냐면, 길이가, 길이가 3배가 되고, 길이가 2배가 되는, 그러니까 1령 0이를 줬을 때, 1령, 1령의 길이가 3이 되고, 네. 0일의 길이가 루트 3, 2가 루트 3이죠, 되는, 루트 3. 네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1령과, 루트 3, 죄송합니다. 루트 2. 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음, 만약에 이게 1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거의 내적 행렬 자체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네. 아무런, 어, 내적 공간 변환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만, 얘는 0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0이 아니죠. 그럼 근데 얘는, 똑같이 생각을 하면, 예, 이거를 똑같이 생각을 해보죠, 이거죠. 이걸 이렇게, 좀 보이시죠? 예. 1, 0 하고 여기가 1, 0인가?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네. 잠시만, 일단 쓰시지 마시고, 너무 빨라가지고, 예. 예. 아, 얘가 0이 아니면은, 얘는 지금 네. DT가 0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얘는 QDQ 인버스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되죠. 되는데, 이거는 QD, 네. 고유치 고유 벡터를 DT가 0이 아닌데, 어떻게 구해요? 얘에 대한 걸?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고유치 고유 벡터는 람다를 계산을 했을 때 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람다가 람다가 2 하고 3이 나오네. 어?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DT가 0이어야 되는 애가 얘가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의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DT가 0이라는 게 말하는 게 네.
내적 행렬 자체가 DET가 0인 건지 아니면 람다를 계산할 때 말하는 DET가 0인 건지. 이게 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할 때 쓰는, 네, 네. 고유 벡터를 구할 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저는 네. 내적 행렬 자체가 0이, 내적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 이걸 질문하신 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아요. 그, 죄송합니다. 이게 왜 0인지는 아실 수도 있지만,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가 이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기면은,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 B가, 이게 인버티블이면 B가 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네네. 그랬던 것 같고, 서무관 선생님이 던져주신 질문도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나요. 이게 지금 0인 게 뭔 문제냐 그 질문이신 거죠? 무슨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까? 내적 행렬 자체가 0이면, 디터미넌트가 0이면 무슨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근데 뭔가 네, 저한테 이게 이런 일이 인버티블한 게, 벌어지면 아니. 차례대로 천천히. 배터리 떨어지는 분부터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네, 떨어지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어,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인버티블 한 거는 여기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해서, 그냥 시메트릭스만 하면 다 비슷하다는 일단 추측입니다. 음, 전 잘 모르겠어요. 어,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다른 좋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저는 내가 뭔가를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2차원이라는 게 저기 그 아이겐벡터가 두 개가 구해진다는 가정하에 했고 이게 2차원이라는 뜻일 텐데 지금 사실 여기가 1이고 그러니까 자기끼리의 각은 90도고 근데 뭔가 다른 벡터라고 했는데 걔랑도 아니 0도죠 0도고 그 자기 말고 다른 벡터를 기저로 해서 또 다른 기저랑 했는데 또 0도라는 거는 다르다고 가정했는데 같은 거니까 그냥 그 두 벡터가 같다는 뜻이니까 애초에 이 공간이 1차원인데 뭔가 2차원으로 잘못 애초에 내가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설명을 한 번만 더 90도 90도라는 얘기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더 그러면 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게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이제 가정을 처음에 음, 두 기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고 그런데 저 식은 요런 뜻이니까 요거는 E1하고 E2가 같다는 자기 스스로하고는 같다는 의미고 크기가요? 여기서는 어, 아, 네, 크기뿐만 아니라 각도도 그러니까 각도가 0도라는 거죠. 음, 사이가 어?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이거의 크기만 서술하고 있지 않나요? 예, 얘가 1이라는 건. 제가 틀리면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입견이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 요거하고 요 요 사이각은 요 사이각은 얘네 크기가
1이라면은 얘도 요 사이 값이 0도라는 뜻이니까 사실 이 두 어? 개가 다르다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같다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을 그 그러니까 공간을 잘못 잡은 디멘전을 잘못 잡고 행렬을 시작한 게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 지금 윗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랑 크기가 1로 똑같다는 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요? 윗줄만 떼놓고 보면? 아니 근데 만약에 코사인 보통 각도를 계산할 때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한다면 예, 예. 이원과 이원 그러니까 같은 자기 자신과의 각도는 0도로 항상 나오긴 하죠. 근데 한시까지니까 크기만 같은 게 아니고요. 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이원과 그쵸. 자기 이원은 자신이면 0도가 이원과 맞는데 이원과 이원. 각이 0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이, 그,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0도 아닐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이건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 1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1인 거죠. 네. 네, 그럼 코사인 세타가 1이라서 0인 거예요. 네. 사이각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뭐죠? 근데 그 그런데 표현이 네,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왜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그 뭐라고 할까 그렇죠. 000 뭐 어떤 값이 있는 것도 극단적으로 0001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렬도 극단적으로 보면 그 한 값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한 성분 값이 그것도 사실 뭐 그 디터미넌트 값 DT 값이 이제 0인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하나의 성분이 다 0으로 간다라는 건 한 차원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아까 뭐 사형이나 이런 얘기 하듯이 뭔가 음, 그 차원을 뭐 줄인다라고 할까요? 저게 사실 저렇게 그 기저가 두 개까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계속 철학이 기저를 최소화시켜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으른 철학이 있어서. 근데 이게 디터민트가 0이라고 해서 차원이 한 개 줄어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 줄어드는 건 아니고 좀 뭐라고 할까 좀 그러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어, 그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제가 이게 수학적으로 지금 네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1111 다 같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시메트릭인데 33, 22, 4, 4, 4, 16, 4, 4, 4, 4, 16에 28?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적 잠시만요. 행렬을 이렇게 준다고 치면 이거는 솔직히 10이라는 벡터를 길이를 2로 주고 0일을 서로 주고 각도를 뭐 어떻게 주셔야 되나요? 0일 이렇게 주면 4가 되지 4. 4가 되죠. 4가 되니까 4, 5, 2, 8 이게 되나? 스케일도 스케일. 어,
그리고 예, 잠시만요. 1이나? 1이면 90도네? 그쵸, 지금 저게 계속 수직 90도가 나오네. 뭐 하고 있는 거지? 어, 아, 0도가 아, 나오나? 근데 0도가 나오는구나. 한직선상에 나오지 0도가 않나요? 디터미넌트가 어, 0이면 맞아. 원래? 0도가 나와요. 0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직선상에 올라간다고 예전에 디터미넌트가 0이면 그래서 뭐 스케일링 변화만 보는 아, 거고, 그러면 한직선 위에 있는 건 같은 차원으로 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직선 위에서 본다는 건 그 축이 두 개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AD-BC가 0이면 얘 스칼라베가 얘가 각도를 되지 0이, 않나요? 그런 뜻 아닌가요? 얘 스칼라베가 얘란 뜻이 예, 아닌가요? 두 배가 네, 되는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무조건 다 0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가 4, 8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6, 12 뭐 이래도 예, 똑같잖아요. 그쵸, 무조건이죠, 그건. 맞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적 자체를, 내적 행렬 자체가, 내적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모든, 어, 그 점들을 한 직선 위에서 본다는 말이 되는 게 맞죠. 한 직선? 한 평면? 한 직선?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한 해요. 직선까지는 좀, 예를 들어 저기 2x2니까 직선이 되는 것 같고, 3x3면 직선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원이면 직선이 아니라 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런 면이 느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그렇죠. 이상은 직선이 줄인다.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거창한 그렇겠네요. 얘기인데 차원을 하나 이상은 줄인다. 음, 그러니까 그 이게 말은 즉슨, 그 말은 즉슨, 각도가, 그- 2차원에서는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각도가 0도랑 180도 두 개밖에 없다면 그게 되는 거긴 안 봐도 된다. 얘기군요. 어, 거긴 안 봐도 된다. 0도나 180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뭐 그렇죠. 예, 3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네, 뭐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111 이제 열 벡터로 111인 거에다 곱하기 2하고 곱하기 3한 거라 얘도 다 한 직선으로 몰릴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아,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3차원 얘도 이상이면은 직선으로 줄어들지 뭐 면으로 줄어들지 그거를 모르는 알 거죠. 수가 없다. 맞아요. 근데 저거는 무조건 저것도 직선일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에 다 상수배니까. 근데 면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이게 4차원이면 3차원으로 줄거나 2차원으로 줄거나. 네. 네. 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지난주 레코딩을 보고 오긴 했거든요. 저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근데 보면은 음, 선생님께서 좀 뭔가 최소 단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저걸 우리가 뭔가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 3차원으로 안 봐도 된다. 아 더 줄여도 그러니까 된다. 예. 기술은 3차원으로 돼 있는데 엔트리가 몇 개 죽어 있는 상태처럼 그렇죠. 네, 축을 버려도 된다. 기절을 버려도 된다. 로 저는 저는 느껴집니다. 약간 다르게 허기져 생각하는 게, 허기정가. 예. 그, 저번 주에 뭘 생각했었냐면, 뭐, 1,0과 0,1을 이런 좌표축에서 내적 행위를 다르게 주면 이게 90도가 아니라 뭐 60도가 될 수도 있고 70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내적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0이면 이거는 0도 아니면 180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와 이거는 한 직선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내적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근데 좀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있지만 사실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게 이제 그거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아, 근데 근데 좀 와닿진 3차원 않네요. 형은 듣고. 이상이면은 네. 하나가 줄어들었는지 두 4차원 개가 줄어들었는지 이상이면은 한 평면, 한 직선 위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있다고 말을. 하나가 줄었는지 두 개가 줄었는지. 그렇죠. 이건 해보기 디터미넌트 전까지. 갖고 따지기는. 네, 맞아요.
근데 좀 와닿진 않네요. 어쨌든 저기 보면 X축이랑 Y축 분명 다른 축에 있는데 다른 축인데. 근데 뭐 한직선이 그거야 내적 행렬을 다르게 주면 그 각도가 60도인지 70도인지 그것도 우리가 거기에서 살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랑 거기서 살 때랑 또 다른 의미니까. 예. 아,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이 제가 예전부터 이건 생각해왔던 건데 좀 피곤한 면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칠 때 얘랑 얘는 그 길이를 직접적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맞죠. 이 그쵸. 그 길이가 대각선 얼마다 부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각도가 얼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 길이 지정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코사인 세타랑 엮여 있다 보니까 각도가 바뀌는 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를 않는 거.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짜증나. 뭐, 네. 구해봐야 얼마인지 알 수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추정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사실. 그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세타라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인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가 진짜 그쪽 세계에서 쓰이는 세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90도라고 예. 우리가 말하는 90도가 저쪽에서 90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값, 이거 같은 거니까 뭐 두 개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인데 이 값이 그 두 기저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풀면 여기가 네, 맞아요. 세타가 나오는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는 게 왜 하필 코사인 세타인 줄을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 주에는 구강을 하면 좋겠어요. 저도 구강이 뭔가 뭐죠? 좀 이제 그만하게. 근데 저는 그 강성호 선생님이 1번 남기신 거, 아, 네. 그거 계속 생각해 봤는데, 1의 A가 왜 A형 0의 꼴이 아니어야 될까요? A, 저는 그래도 지켜야지 않나? 라는 생각 잠깐 했어요. 아니, 다음 주에. 네. 네, 시간이 저도 좀 전에는 좀 0이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0이면 아, 아닐까요? 왜 A형 0의 꼴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셨을까?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지금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알아볼 수 있나요? 왜 아닌지?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그냥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풀어보면 되죠. 이건 재빠르게 풀어보면, 람다가 A가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AA, 1형 0, 그러네요. 1, 그리고 그럼 직교한다! 아닌가? 제- 왜 안 돼요? 제가 무슨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만. 아까 그 정미영 선생님 뭐 이렇게 질문을 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그냥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정리를 해서 아, 질문을 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막, 감사합니다. 와, 예, 정신없이 막 질문들이 오고 가서. 아, 네, 네. 예, 그래서 쓰다가 죄송합니다. 멈췄습니다.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세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글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서. 예, 다음 주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죠. 저희 뭐 아니, 정리가 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오늘,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음주 아니, 음주 말씀을 안 방송이라 하셨으면 몰랐을 텐데, 예. 밍아웃을 하셨어요. 네. 저는
네. 좀 더 음주를 하러 또 가봐야죠. 아, 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 예, 한 두 분만 듣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면. 듣고 끝내죠. 정미영 선생님 어떠셨나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 선형대수 파트를 어쨌든 제가 그 보고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서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챕터 안에 이걸 다 담아내고 있다 보니까 그 교재가 이게 저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박진선 선생님께서 올려준 그 질문을 보고 사실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왜 이게 왜 튀어나오는 거야? 막 이런 게 막 너무 궁금한 부분이 좀 있었어서 아, 딱 그러면 제가 쓴 느낌에 건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예, 예. 사실 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느낌에 이제 이 단원이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 단원을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질문을 올릴 때 저도 약간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디가 좀 구멍이 나 있는지를 좀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조각조각이 나 있거든요. 지금 이 개념들 자체가. 그래서 사실 저도 왜 이게 여기서 이게 왜 나오고 이걸 왜 봐야 되고 이게 약간 좀 연결이 안 돼서 그거를 제가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올려놓을게요. 네. 네, 선착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모르겠다. 아까 그 활발하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안 계시면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그 질문은 저는 사실 그 초반에도 밝혔듯이 저는 다 재고 싶거든요. 사실 다 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그냥 기본적인 욕망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선형대수는 제가 맨 처음에 선형대수를 접했을 때 이거 방정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그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긴 하는데 여전히 멉니다.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건 뭐냐면은 선형대수로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그 방정식의 대수적인 어떤 군, 환체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그 직관을 갖고 있고 아직 그 세 개의 대상의 거리는 꽤 멉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였어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드는 한 계속 이걸 하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 미래를 예측해서 점쟁이가 되는 날까지. 마이크 키션 일단 말씀하시려고 키셨네요. 제가 인터넷이 끊긴 것 같습니다. 뭐죠? 오, 이제 아닌가요?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끊겼습니다. 네,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 여기까지.